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 중에 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고나 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 사망한 사고, 이런 사고들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들은 피해자랑 형사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하려고 하는데 할 생각 있으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형사조정이 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형량 결정은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합의를 못했는지로 처벌의 정도가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가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만나서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게 막막할 수 있고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 운전자한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얼굴 보고 합의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은데 얼굴 보고 합의하기 싫고, 또 가해자가 연락이 아예 없다면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형사 합의하자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일단 경찰에서 사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 끝내요. 그리고 피해자도 경찰에 출석해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운전자한테 적용할 그 제목이 뭔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뭐 차량 속도는 어땠는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조사를 경찰에서 다 하고,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해요. 검찰에 송치되면 운전자가 그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냐,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검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해자한테. 자, 피의자 뭐뭐뭐 씨죠. 자, 교통사고 사건 담당 검찰청입니다. 형사조정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피의자한테 이렇게 형사조정하자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는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검찰청에 말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가해 운전자 쪽에서는 무조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래도 나를 용서해 줄 생각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은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담보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은 자기 자비로 형사합의금을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형사조정에 나가시면 돼요. 그 형사조정을 할 때 피해자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민사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은 그런 변호사가 당연히 출석을 하면 될 거고, 변호사가 없다면은 그냥 전화로 형사조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피해자 쪽에서는 자기가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는지 그 금액을 딱 정해놓고 형사조정위원한테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가해자 얼굴 보기도 껄끄럽고 지금 상황이 뭐 출석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형사조정위원회한테 형사합의금으로 얼마 이상은 받아야겠다, 자기 생각 말하면 조정위원이 알아서 가해자 측에 그 내용 전달해 주거든요. 이렇게 검찰청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불편하게 합의 얘기하고 뭐 자리 따로 마련하고 시간 약속 잡고 그럴 필요 없이 좀 더 간편하게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배상은 또 별개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그 받은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공제되면 안 되니까, 깎이면 안 되니까 형사합의금만큼이 민사배상에서 만약에 그대로 깎이게 되면 사실 그 형사합의를 한 게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서 문구도 중요하고요. 채권양도 통지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그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까지 형사합의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만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배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안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검찰청에서 주는 형사합의서 종이에 서명하면 안 돼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한테 합의금 액수 직접 말하기 매우 껄끄럽기도 할 거고, 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할 때 준비 서류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자기 돈 1억이 있어서 피해자한테 1억 먼저 지급하고 보험금 1억 청구해서 자기가 받는 거면 좀 쉽지만,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으로 바로 1억을 청구해서 피해자 가족 통장으로 그 1억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위임 서류랑 뭐 인감증명서, 권리 포기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또는 내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은 애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나 그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나 변호사한테 주는 수임료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당사자들은 훨씬 편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형사합의나 형사조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상가 배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